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아래에 구분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원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이러한 구분에 상관없이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한 자는 이런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여야 돼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일체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 그런 구체적인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요. 자, 여기 가로 안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인데 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준이 강화되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기 과열 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이 조건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중복해서 가입한 자면은 안 돼요. 그렇게 중복해서 가입한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역시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여야 됩니다. 내용이 비슷한데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일체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 또 역시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시작점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거는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아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직신이라고 암기했었죠. 공직에 있으면 요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신이죠. 안정적이고 또 노후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래서 뭐 공직을 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것은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을 설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런 때는 85제곱미터 이하라도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 무주택자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 중복해서 가입한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이 밑에 이런 사람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각자 공유인 각자 조합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종합원 지위에 있어서 또 이런 특례를 주고 있는데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와 일시적이다. 그럴 때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준다. 그렇게 하시고 이 조합원 수는 그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요. 그리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 예정 세대수라는 것은 설립 인가 당시에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고요. 이때 이 세대수를 셀 때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합니다. 그 임대주택부는 조합원과 관계없는 거니까 이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합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등의 그런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되어서 이 조합원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세대는 조합원 개인의 어떤 소유, 즉 분양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조합원 구성 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규 가입하거나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즉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충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유냐?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충원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어버렸어요.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50% 미만으로 돼버리면은 다시 그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조합원이 나중에 무자격자로 밝혀져 자격을 상실해버렸어요. 혹은 또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변경되어서 조합원의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인원을 늘려서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사유,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내용일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교체 및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하거나 뭐 충원될 때 그 조합원 자격 요건 판단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기준일이 언제로 세팅할 것인가?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입니다. 애초에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 모집한다고 또 충원한다고 그때 추가 모집 공고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조합원과 같은 모집 조건이어야 공평한 거겠죠. 그래서 최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때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니 나중에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될 때에도 그때 그 시점에 기준을 적용해서 자격 요건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는 조신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조합원 추가 모집이 승인되고 뭐 조합원 추가 모집이 되고 그러면은 이 구성이 달라진 거니까 새로운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 변경인가는 사업계획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 표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뭐 추가 모집되고 한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자, 아래 내용이죠.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조합 입원의 결격 사유 및 감독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결격 사유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끝까지 책임지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기능을 다해서 해산할 수도 있고,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자, 각각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산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결 여부 결정.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의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죠. 보통 이제 설립 추진준비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모집을 하고 50% 이상의 사용권 동의를 받으면 시군 구청장에 신고를 하잖아요. 이 신고한 후부터 공개 모집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부족하면 선착순 모집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인원이 차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해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종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총회 의결을 거쳐서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종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또다시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또 다시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해산한다가 아니라 해산 여부를 결정해서 해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숫자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잘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청에 신고한 후에는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가 안 되면은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된 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2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이내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 건설 자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3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공직 신이라고 그랬죠?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뭐 이거는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이 833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주택법률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공 찾으면 되겠죠? 다른 건 몰라도 요거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주택법률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합장 선출 동의서 있을 법하죠.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이건 일단 건너뛰고요.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이런 건 있어야 되겠죠. 조합원 자격이 있는 확인하는 서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 이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뭐 조합 규약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이런 거는 생뚱맞죠. 네, 없어도 됩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맞고요.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고 그랬죠.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자, 838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자, 이 질문을 읽을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것,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도 증축형이다.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형 리모델링이다. 라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이 다른데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1부터 5까지는 이거는 공통되고 이 부분이 이 지역 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는 있는데, 자,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 5까지는 같지만 이게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 구분을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창립총회 회의록은 맞고요. 조합규약도 똑같이 동시에 필요하고, 그런데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 요 밑에 부분에 해당되죠? 이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집 주인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불필요하죠. 이해를 통해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토지 사용 승낙서와 토지의 사용 권한도 엄밀히 말하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토지의 사용 권한 내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의 사용 권한이라는 것은 토지 사용 승낙서를 포함해서 뭐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전세권, 지상권 등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을 말해요. 어쨌든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 이거는 이 밑에 있었죠? 리모델링 할 때는 이런 조건 플러스 A, B의 조건과 그 다음에 사용검사일 혹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대수선인 경우에는 10년,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년, 그러니까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축형 리모델링이니까 15년 이상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명부는 공통사항에 해당됐고요. 자,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839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자, 리모델링이에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각 동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면 그 취득한 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설립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니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자, 재모집하는 경우, 또 충원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 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서 이런 것까지 다 머릿속에 이해하고 하나하나 암기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감으로 이런 거는 맞추는 거죠. 자, 이제 이 모집 광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합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이런 거 필요하게 라고 그렇게 감을 가지시면 돼요. 조합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그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네. 조합 설립 인가일? 이거는 이 지역주택 조합을 설립해 가는 과정을 이해를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80%의 사용 권한과 15%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그때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참 후의 일인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조합원의 모집 신고 수리일,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른 이런 조건이 없어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845번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일시적으로 상실, 조합원 지위의 인정의 특례에 나온 내용이죠.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아닙니다,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공유를 사실상 2명이 할 수도 있지만 10명, 100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한 명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틀린 구석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3분의 1이 아니라 5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그런데 그때 분양에 해당되지 않는 조합원들이 다 주택이 건설된 후에 자기들이 분양받는 세대와 상관없는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하죠. 포함이 아니라. 이 내용이었고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아니죠. 조합원이 사망해서 결혼이 발생하면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이라는 그런 규정과 상관없이 조합원을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가 된 경우 결혼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 아닙니다. 50%라고 그랬죠? 50% 미만이 되는 경우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래서 애초에 조합원이 된 사람들과 공평하게 자격 요건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기준이 되고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조건이 상황이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변경 인가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2년 이내에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상실하지 못하도록 해서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의 건설 자금에 대한 이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